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핫스퍼와 AFC 본머스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AFC 본머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8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15위를 기록 중인 현재 13위 토트넘과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으로서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AFC 본머스는 11경기 연속 우승 행진을 거두고 있는 토트넘보다도 훨씬 더 역대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AFC 본머스의 홈 구장 딘 코트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토트넘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 팀의 핵심 에이스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을 하는 악재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이번 시즌 계속되고 있는 공격에서의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주앙 팔리냐, 사비 시몬스, 마티스텔, 루카스 베리발, 크리스찬 로메로,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까지 최근 경기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매 주마다 2경기씩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다소 가동되면서 라인업이 바뀌었고 그동안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었던 사비 시몬스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AFC 본머스를 상대로 전반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전방에 볼을 밀어 넣으면서 기존의 경기와는 다른 양상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선제 득점을 통해 경기를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토트넘은 전반전 슈팅 숫자가 7대4, 유슈팅 숫자도 3대2를 기록, 거의 90분 동안 유슈팅이 안 나오는 토트넘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상당수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토트넘 핫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워낙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겨하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단조로운 양상의 경기 패턴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롱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좀 더 볼을 가지고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거의 매 경기마다 플랜 A를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로부터 계속해서 야유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자회견에서도 계속해서 전술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전술적인 지적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변화에 대한 마음을 먹은 것인지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일단 전방으로 빠른 템포의 전개를 통해 붙여넣는 모습을 보였고 프랭크 감독 특유의 안정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이번 경기 초반에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러한 공격적인 전지 패스트를 통해 초반부터 득점 찬스들을 잡았는데 전반전 4분 토트넘 핫스퍼는 벤탄쿠르 선수가 타라박 후 살려낸 볼을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전반전 5분에는 토트넘이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비 시몬스 선수의 패스를 받은 마티셀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직접 벗겨낸 뒤 특유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초반부터 리드를 잡으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서 경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후 사비 시몬스 선수가 또다시 좋은 연계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루카스 베리발 선수에게 좋은 로빙 패스를 찔러주는 등 찬스 메이킹을 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린 마티셀 선수는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흔드는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토트넘 핫스퍼는 모하메드 쿠두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빠지긴 했지만 공격에 대한 의지나 텐션만큼은 평소보다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었고 이번 경기만큼은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초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의 초반 경기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내용이었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반대로 수비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상대 공격수들에게 수비 라인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은 전반전 9분 세네시 선수의 한 번의 로빙 패스에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이바니 후승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등 경기 초반부터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결국 토트넘은 22분 계속해서 토트넘 수비진을 잘 피해 다니면서 까다로운 움직임을 가져갔던 이바니 후승 선수에게 치명적인 헤더 슈팅을 허용했고 이것이 워낙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절묘한 코스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토트넘은 잘 풀어가고 있었던 경기를 다소 허무하게 한 번의 헤더 찬스로 동점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한 뒤에는 더더욱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머스에게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내주게 되는데 토트넘은 36분 세네시 선수의 땅볼 크로스를 이어받은 크루피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내줬고 이것이 골문 구석에 완벽하게 꽂혀버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잘 풀어가고 있었던 경기를 순식간에 1대2로 역전을 당해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야, 정말 이번 경기만큼은 그래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전술적 변화가 있었던 경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공격을 시도하는 만큼 수비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토트넘이었기에 그야말로 엄청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데요. 토트넘은 이후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2차례 정도 슈팅을 시도하면서 동점을 노렸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지는 않았고 AFC 본머스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2라는 굉장히 아쉬운 스코어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그래도 공격에 대한 의지와 공격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경기이긴 했지만 확실히 세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는 선수단 퀄리티에 대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긴 했지만 사실 공격에서도 외곽 지역에서의 중거리 슈팅 말고는 박스 안에서 확실한 찬스를 잡지 못했고 반대로 본머스는 두 골 모두 박스 안에서 만들어낸 득점이었기 때문에 양팀의 경기력 차이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후반전에는 거의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가져오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55분 이번 경기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토트넘에게는 또다시 불운이 따랐고 68분 시점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박스 안에서 시도한 헤더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온갖 불운이 따르면서 1대2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 선수가 그야말로 미쳐버린 폭풍 드리블 질주를 통해 PK 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VAR 온필드 리뷰 결과 취소가 되면서 토트넘에게는 또다시 불운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78분 중앙 팔리나 선수가 그야말로 미쳐버린 환상 바이시클 킥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패배 위기 순간에 일단 극적인 2대2 동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중역자에게도 토트넘은 95분에 세메뇨 선수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 전술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똑같이 심각했던 경기 내용을 보였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